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해 안중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안중읍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안중읍장 김진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중장소 소관 읍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안중읍장입니다. 임영화 포승읍장입니다. 이철은 청북읍장입니다. 강성식 오성면장입니다. 최정욱 현덕면장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추진 실적 등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특색 사업 중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읍 소관입니다. 39조. 똑똑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입니다. 관내 각 마을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안부와 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였습니다. 43조 소셜 다이닝 청춘 식당입니다. 관내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리법 강의를 열어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읍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조 포승읍 가족과 함께하는 포캉스입니다. 청소년 주도의 행사, 기획 운영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프리마켓, 장기자랑,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도적으로 재능 및 특기를 발휘하고 관내에서 풍성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1조 안부 담은 건강키트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구급키트, 반찬 등을 1:1 지원하여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각 가구의 문제와 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종 청북읍 소관입니다. 새마을 부녀의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입니다. 새마을 부녀에서는 매월 1회 반찬을 직접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달해서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19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전 서평택시정과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한전 서평택시정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정기 계량기 점검, 말벗 봉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조 오성면 소관입니다. 266조 나도 청춘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의 사용 교육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교육 과정 중 동료 어르신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67조 독거 어르신 생필품 지원 사업, 268조 계절김치 나눔 사업입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여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소관입니다. 342조 평택고 해맞이 행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인 평택고에서 한 해의 애군을 떨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평택고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4천여 명의 인파가 모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43조 밑반찬 나눔 사업입니다.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 정기적으로 자택 방문 및 밑반찬을 전달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44조 어르신 한글 교실입니다. 한글을 배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 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정서적 교류와 활기찬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민 행정의 접점인 읍면에서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맞춤형 특색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읍면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우리 서부 지역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이렇게 읍장님 세 분과 면장님 두 분 참석하셨는데 어쨌든 뭐 행정감사 시간인 만큼 우리 읍과 면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승 읍장님은 읍장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예, 6개월 됐습니다. 1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올해. 그 평택항 때문에 뭐 업무 보시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평택항에 드나드는 그 물동량 그 차량들 대형 차량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제 그 교통 안전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민원이 많은 편이죠, 포승읍이. 평택항. 예, 그렇습니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저 문제도. 네네.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 유정아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 평택항 주변에 화물 주차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이제 뭐
호성 읍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접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좀 심각해요. 그쪽이 좀 심각하고 제가 이제 그 민원 상황 때문에 그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환경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 거죠? 내가 항만수학과 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할 건데 대대적으로 일단 그 저희 그 포승읍에 소속돼 있는 환경위원은 이제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기는 주로 어렵죠. 예, 주로 이제 도곡리를 중심으로 그 이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돌고 이제 4명 채용해서 돌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 이제 그 공단 부분 아니 그리고 이제 평택항 부분은 아직 그 저희 시로 넘어온 게 아니라서 네. 그 부분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환경 정화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네, 지속 소장님 맞죠?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네, 맞습니다. 어떻게 포승 포승 산단은 인수인계가 됐고요. 네. 이 부분은 산단은 군청에서 사실은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상태고요. 말씀하신 평택항 주변으로의 청소 문제는 좀 다각도로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제가 지난 그 제설 작업 그 읍면동 그거를 좀 받아봤는데 날짜는 2024년 11월 27일 1시 기준으로 해서 안중업이 투입 인원이 2분, 호승읍은 아예 투입을 안 하셨고 11월 27일 날 아마 눈이 많이 왔을 거예요. 11월 27일 날. 이제 시에서 직결해서 저한테 준 거니까 청북읍이 5분, 오성면이 7분, 현덕면이 35분. 현덕면이 사람 농원을 많이 했어요 그날. 그래서 장비는 이제 아마 제설 살포 1톤 봉고나 1톤 화물차 제설기겠죠. 제설 살포기. 안중읍이 1대, 청북읍이 2대, 오성면이 1대, 현덕면이 2대. 제설제 사용량이 안중읍이 5톤, 청북읍이 5톤, 오성면이 3.5톤, 현덕면이 0.2톤. 이런 등등 해서 제설 작업을 좀 하셨는데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제설 작업할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도로도 많고 사실 농로 등 마을 안길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우리 현재로서 그 읍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이제 곧 폭우철이 다가오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폭설철이 다가오겠지만은 어떤 사전 그 예방 대책이라든지 제설 작업의 어떤 그 준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떤 식으로다가 제설 작업을 하겠다. 또 폭우가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아까 저기 오성면 그 지하 물 차듯이 갑자기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읍장님이면 수장이시고 최고의 그 자리시고 면장님도 그 면에 이제 최고의 자리신데 우리 면민을 위한 읍민을 위한 어떤 그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공통사항이니까 5분 중에 아무나 한 분 정도 답하시면 됩니다. 네, 안중읍장 김진구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매년 이제 올겨울 수해나 겨울철 폭설 피해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네. 일단 저희 읍면에서 자율방재단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은 한 30분 내외로 구성이 돼 있고 마을 이장님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마을에서
트랙터를 갖고 계시는 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단 사전에 유사시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달라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덕면이 이제 35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그 자율방재단 인원까지 포함돼서 말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게 겨울철 폭설 같은 경우는 제설제 부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출장소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일정 양을 사전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겨울하고 올 초에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직 저희도 몇백 포가 현재 남아가지고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유사시에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아까 유정아 의원님께서 사진에 보여주셨듯이 안중 오거리하고 그리고 안중 현아리의 올리브영 그 낮은 지대가 수해가 나가지고 그쪽 부분은 출장소하고 하숙과 관련해가 일제 정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빗물바지가 저희 안중읍 관내 한 약 2,000개 정도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5월 중에 하숙과 연계해가지고 거의 90% 정도를 다 그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흡착해서 이제 다 정비가 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갑자기 작년처럼 작년 7월 18일이나 11월 26일 수설 피해처럼 갑자기 이렇게 내렸을 때는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 한계가 있어가지고 모든 인력을 이제 연계해가지고 같이 투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서부 지역은 축사 시설이 많고 축사 시설, 그럼 또 하우스 농가 시설, 특수 재배 뭐 농가 시설이 많고 그래서 어떤 그 대형적인 폭우나 폭설 때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평택시에서는 이제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서 뭐 사전에 뭐 준비를 뭐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이제 아까 그 인원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우리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훈련. 급할 때는 이제 어떤 그 인원 동원을 할 때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동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이제 장마철에 오니까 보통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우기철로 해서 5월 달쯤에 한 2번 정도 재난 대책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해서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우리 각 읍면에 단체별 또 단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또 뭐 저기 자율방재단도 계시지만은 그런 단체장들도 동원을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훈련식으로 한번 하시고 점심 식사 하시고 뭐 이렇게 잠깐 교육하시고 헤어지고 이러는 것도 수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각 읍면동에 우리 25개 평택시 각 읍면동에 각 단체별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뭐 봄 되면 이제 계절꽃 심어야 되고 또 뭐 환경 정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추석맞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이제 뭐 체육대회니 뭐 단오제 행사니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평택시가 뭐 다른 시군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유심히 평택시가 행사가 좀 많은 도시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동원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같이 이렇게 단체장님들하고 자담식으로 식사 자리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훈련, 소집 훈련을 한번 하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2-3번 정도 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저기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생각은 뭐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현재 그 읍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간담회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만약에 시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은 오히려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 출장소 차원에서 지금
각 읍면에 5개 읍면에 방재 단장님들하고 간담회를 2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폭설시에 필요한 사항,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 트랙터형 3날이 부족하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해서 아마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호구도 저희 읍면장님들하고 방재단하고 또그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이번에 수해 점검하면서 방재단하고 같이 합동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각급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 마이크 키셔야 화면에 나오시거든요. 네. 아니 저희 소장님이 여름철 대비해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5개 읍면장님들이랑 저희 안철 건설도시과 해서 저희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 이해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그 우기철이나 폭설철을 대비해서 한두 달 전에 뭐 미팅 삼아서 뭐 교육이라고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강한 면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 자리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한번 소집 훈련 이런 모습으로도 한번 이렇게 미팅도 해보는 것도 훈련 삼아서 연습 삼아서 이렇게 좀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번 단오제를 농업센터에서 했는데 여기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혹시 참석하셨나요? 단오제 요번에 참석하셨어요? 제가 못 뵌 것 같은데 저 뵀나요? 단오제 때? 회식 때는 안 있었고요. 저희 나중에 첨부 농악할 때만 나중에 응원했습니다. 예전하고 단오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선수 선발도 하고 거내뛰기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뭐 또 널뛰기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우리 풍습에 맞는 그런 그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자꾸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단오제 행사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단오제 행사 하시면서? 평택 문화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참여하신 분에 의하면 문화제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전에는 참여를 하셨어요. 읍면동에서 선수 분들 선발을 해서 사전에 훈련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단오제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석해서 하는 그런 단오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 단오제 행사의 의미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그 시민체육대 얼마 전에 했지만은 오늘 굉장히 날씨가 뭐 더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관계로 해서 이제 날짜가 연기되는 바람에 좀 더운 날 했는데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시민체육대 치르시느냐고. 저도 제가 지역에서 통장을 한 10년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한 17년을 제가 경험을 좀 했습니다. 주민자치하고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 27년 그 세계동에서 행사를 좀 참여를 해보려 했는데 우리가 시민의 날 25개 읍면동이 전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 거하고 그 연차별로다가 경년이로다가 한 해는 읍면동으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권은 8개 동이 같이 하고 뭐 북부권은 이제 면동으로 또 따로따로 하고 뭐 서부권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5개 읍면동이 한 번에 참석을 해서 하는 행사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행사하고 어떤 행사가 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오성 위원장님 화면 한번 띄우셔야지.
각 행사하는 것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읍면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민체육대 못 나오신 분들도 가까운 이제 면에서 하기 때문에 나오셔갖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각 마을별로 또 단합이 됐고요. 또 시민체육대는 또 시민체육대대로 또 각 종목별 또 그 외 분들도 참석하셔가지고 각 읍면동 대표로 나가시는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어가지고 양쪽 다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권역별이나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가 더 알차고 재밌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현덕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오성욱 위원장님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뭐 시민체육대회나 이제 면에서 하는 읍면동에서 하는 자체 체육대회나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저기 많은 시간을 의회 와서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나 우리 현덕 면민들이나 오성 면민분들 또 읍민분들이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들 화면상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읍면에서는 뭐 자주 뵀는데 또 의회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손한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 그 시민체육대회 때 우리 읍장님, 면장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무원분들 또 단체 장님들도 회원님들도 뭐 음식도 준비하시고 행사 준비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성적도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에서 성적도 좋아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읍면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자연불악들도 많고 또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함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체육대회에서 단체 경기나 이런 데 장점들을 발휘하고 그에 따라서 성적이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런 장점들은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참 어렵지만 뭐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이나는 상대적으로 또 도시로 우리보다 더 큰 서울이나 이런 도시로 가서 살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게 또 현실이긴 한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뭐 이 시대적 역사적 과정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의 과도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나가야 하는 거지 읍이 면이 꼭 동지역으로 돼야 잘 사는 거라는 인식을 공공이 주는 건 전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고장이라거나 동지역이라서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읍면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가장 주민분들과 접촉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 우리 읍면 장님들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자료를 뭐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 이거 그 읍면별로 이제 사업하시는 것도 있고 또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 기다려주는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저기 행사들을 하고 사업들을 하는 시간이
이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려고 하는 시고 또 그 큰 예산도 아닌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또 일정하게는 좀 지켜봐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제출하는 데도 이제 인구수가 있는데 좀 이제 주목할, 좀 제가 봤을 때 고민은 이런 거죠. 인구도 필요하지만 그 인구의 연령별 인구도 좀 그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읍면이 과연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각 읍면이 차지하고 있는지도 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 좀 보려면 그 기초 자료들도 좀 그런 거에 필요한 좀 세부적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도 이제 보면 그냥 읍면동에 직원 몇 명, 팀장 몇 명 이게 아니라 저 업무 분장표가 물론 이제 대부분 비슷하긴 하죠. 뭐 총무팀이나 뭐 맞춤형 복지팀, 뭐 개발팀, 산업환경팀 이렇지만 각자 거기에 업무 분장표를 통해서 좀 어떤 업무들이 되고 있는지, 그 업무에는 어떤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 분장표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게 우리 읍장님들, 면장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주 만나는 분들, 또 일정한 지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는 잘 대변하려고 하는데 많이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속에서 시간을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시기 어려운 분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서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저희들도 고민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는 계셔야 되지 않냐는 고민이 있어요. 즉 내가 듣고 있는 지금 목소리가 일부의 계층의 목소리만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항상 인식하시고 하는 부분과 내가 전체 주민의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으로 혹시 착각을 하시면 거기에 언제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갭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면 원칙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좋은 게 좋다, 또 관계와 연고나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휘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자료도 보면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참 잘해, 그 업체가 잘해. 그래서 뭐 그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냥 연고가 있고 늘 해왔으니까 또는 거기서 큰 목소리를 좀 내거나 힘이 있겠다고 보이니까 그거로 계속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업체를 어디를 예시를 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원칙과 평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공고할 때 공고문이 뭐 여기 쭉 행정사무감 자료로 제출하셨지만 과연
그런 기간제나 이런 우리가 일자리를 가진 분들을 채용할 때 과연 객관적이고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선발하고 있는 건가? 혹시나 누구의 부탁이나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하면 출세하라고 하는 얘기가 먹히는 그런 평택시는 혹시 아닌가, 이런 고민.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어찌됐든 작은 영역에서의 일자리든 어떤 영역의 일자리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 그런 현장에서 그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루 강아지인 줄 알고 더 무서운 줄 몰랐는데 오래 지나다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나 그건 극복해 나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제를 담아내서 또 극복해야 될 무거움을 갖고 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거죠.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희 뭐 의회도 과연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저희 의원님들도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은 사실은 개선이 되고 노력하고는 있어요. 아직 미진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하시고 아까도 그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출장소 얘기한 거는 아까 다 보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진 않고 그건 잘 좀 주지하셔서 개선책들을 좀 강구하고 대안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보면 그 요구 자료들이 많이 우리하고 틀린 요구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다른 뭐 시군에 그거에 이제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서부 안중출장소의 읍면동에만 자료가 과다하게 요청돼서 이번에는 뭐 우리만 요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인 좀 정리를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같이 전체 25개 읍면동에 요청하게 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당부의 부탁의 말씀으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앞서서 출장소에도 뭐 큰 틀에서든 작은 이야기든 자세하게 다들 해주셔갖고 우리 읍면동 원장님들하고 읍장님들께는 뭐 당부의 말씀, 뭐 응원이나 격려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좀 잘 이제 새겨두셔서 나중에 업무하실 때 좀 반영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날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단합되는 모습들 참 보기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안중출장 소장님과 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